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초양극화 시대에 정말 어렵게 모은 피 같은 내 돈, 이 피 같은 내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지금 이런 경기 침체의 위기가 금융기관까지 불똥이 튀게 된다면 피 같은 내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피 같은 내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금융기관이 위험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 신용불량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자영업이 점점 붕괴가 되면서 이게 상가 임대 시장으로 튀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의 폭망 수준의 경기 침체가 또 어디로 튈 수 있느냐? 금융기관으로 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들쭉날쭉 실적에 고심하는 저축은행. 자, 2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이 저축은행 등 특히 이금융권의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축은행들의 실적을 보면은 사실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곳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게 되면 에이, 뭐 금융기관이 망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연체율이 급등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은행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이 힘든 것이 또다시 연체율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5대 은행,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증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지난 3월 말 663조 1922억 원으로 지난 1월 말 그러니까 662조 6232억 원보다 약 6천억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출은 늘고 있지만 연체율은 급증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물론 당장은 1금융권 정도라면 문제 없겠지만 사실 내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꼭 1금융권만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경영에 압박이 오는 은행들이 생길 수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가 임대 시장이 거의 폭망 수준이다. 상가도 본인 돈으로 100%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돈을 빌리게 되죠. 지금 현재 상가 임대 시장의 경매에서는 감정가 대비 10% 낙찰 뭐 이런 기사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불똥이 어디로 튀느냐? 금융기관으로 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가장 비현실적인 게 뭐죠? 바로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에이, 금융기관이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IMF나 금융위기 때도요, 실제 그랬습니다. 에이, 진짜 그런 일이 생길까? 자,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확실한 것은 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하나만 확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튼튼해 보이는 체인 있죠? 쇠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강하지만 그 체인의 고리 중에 가장 약한 한 고리가 끊어지면 그 체인의 강도가 아무리 강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체인의 강도는 그 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고리 중에 가장 약한 곳의 강도가 그 체인의 강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무너지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무너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피 같은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네이버에 금융소비자 포털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금융소비자 포털에 들어가시게 되면 말이죠. 금융회사의 정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금융회사의 정보 안에 금융회사의 핵심 경영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 경영 지표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말이죠. 경영 통계 해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BIS 비율이라는 겁니다. 자, BIS 비율 많이 들어보셨죠? 1금융권보다는 주로 2금융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영지표인데요. BIS 비율은 가중위험자산분의 자기자본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중위험자산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은행은 예금을 받은 것은 부채가 되고 대출을 해준 게 자산이 되기 때문에 대출, 다시 말해서 여신이죠. 바깥에 돈을 빌려준 것이 이자와 원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좀 뭔가 위험해지게 되면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위험자산에 분류된 것을 가중치를 둬서 계산한 것이 가중위험자산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악성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악성 채권이 나중에 뭐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메워야 되는데 이런 가중위험 자산을 얼마나 자기 자본으로 메울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이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8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8% 정도가 가중위험 자산에서 8% 정도의 자기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그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좋겠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값,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BIS 비율이다라는 거죠.
자,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BIS 비율을 8 이상 유지하고 있느냐. 자, 제가 금융기관의 명은 이렇게 가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2022년도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기관들이 경영 압박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2022년도보다 지금까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냥 당장 숫자를 딱 보고 여기 BIS 비율이 있네? 그냥 다 8 넘네. 그러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8을 넘는 건 당연한 거고 2022년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2022년도의 BIS에 비해서 지금 BIS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BIS 비율을 확인하셔라 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이게 무슨 말이냐? 총 여신 금액,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외부로 빌려주었던 여신 금액 중에서 좀 등급이 안 좋아진 여신 금액, 그러니까 고정 이하의 어떻게 보면 악성 채권이 돼버린, 회수가 좀 불투명해진 여신이 몇 %나 차지하느냐 곱하기 100 하면 바로 이게 7% 이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고정 이하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돈을 금융기관이 빌려주면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자가 안 밀리고 잘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문제 없는 거죠. 근데 이자가 밀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기관이,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기관이 뭐 파산이나 또는 뭐 법정 관리나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신용 위험을 겪는다든지 경영 악화가 되게 되면은 이게 지금 뭐 이자는 들어오는데 나중에 원금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투명해지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이것을 꾸준히 이 여신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5단계인데요. 뭐 정상적인 가장 바람직한 거죠. 정상 여신이 있고요. 두 번째 요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상과 요주의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요주의는 약간 이자가 연체된 적은 있으나 뭐 기업 경영이 문제는 없는, 그 정상과 요주의까지는 괜찮은 거죠. 그런데 고정 단계가 있고 그 고정 단계 이하의 회수 의문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약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게 추정 손실이에요. 추정 손실은 뭡니까? 저 회사 끝났다. 저 돈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건 무조건 대손 충당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의 단계 중에 고정 이하, 그러니까 정상과 요주의는 그래도 괜찮은데 고정 이하면 뭐예요? 고정이나 회수 의문이나 추정 손실의 여신 금액이 몇 %이냐라는 거죠. 전체 나갔던 돈 빌려준 것 중에서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의 비중이 몇 %냐? 이게 7%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보여요. 금융기관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자, 그런데 7 이하여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10, 15, 20 넘는 것까지 있죠. 야, 이런 금융기관들은 조금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확인해 보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개선됐느냐, 또는 뭐 정작 7보다 높더라도 점차 개선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건지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는 말이죠. ROA라는 겁니다. 여러분, ROA는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은행의 이 금융기관의 총 자산분의 당기 순이익이죠. 당기 순이익이라는 건 간단하게 우리가 총 자산 갖고 있는 것 중에 직원들 월급 주고 임대료 주고 하여튼 뭐 금융기관도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다 빼고 1년에 얼마나 수익이 남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당기 순이익. 이것이 이제 ROA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ROA는 뭐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10년짜리 국채금리보다는 좀 높은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행이, 금융기관이 자산을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만들어내는데 국채금리, 10년물 금리보다도 이익이 안 난다 그러면 이것은 당장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ROA가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은행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PF 같은 것들의 손실을 대손 충당을 하게 되면 그 당해년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다라고 한다면 이 금융기관이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금융기관의 문제 오늘 3가지로 말씀드렸죠. BIS 비율, 그리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 그리고 ROA를 금융소비자 포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차입질량지수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3개월 소득보다 더 많은 신용대출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최대치로 보면 1.5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차입질량지수라는 것은 3개월 여러분들의 소득분의 신용대출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용대출이라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뭐 이런 겁니다. 카드 할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3개월 이상의 소득보다 많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3개월 소득보다 신용대출이 많으면 갚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이든 경기도든 또 그 밖의 지자체도 청년들에게 고하니 청년 독립 금융 자립부터 뭐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그림을 해놨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통신료도 못 내는 청년들, 신용불량의 위기에 몰려있는 청년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100만 원, 200만 원. 근데 이게 사실 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 금융생활 자체가 어려워진 청년들을 돕는 건 좋지만 금융 자립이니 청년 독립이니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빚을 가져다 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가져다 쓰고 뒷책임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30대의 신용불량자가 25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이런 실정에서 무조건 언발에 오줌 누듯이 그렇게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기관도 문제지만 내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과연 빚을 내는 거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빚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당장 돈 써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자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건지.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원한다라는 것의 취지는 좋지만 좀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어려우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줄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보편적 복지 차원의 금융정책, 금융지원이 아닌 좀 더 정교한 선별적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물론 건전하시겠지만 내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과연 경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포털에 들어있는 경영지표를 말씀드렸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내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경영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